하이피스쿨 대표 김수정입니다. 오늘 수업은 반려동물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산업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어찌 보면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 있는 그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안겨드리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이 아이와 함께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내 아이와 행복하려고 했던 창업이 펫 창업이 정작 일에 치여서 우리 강아지, 고양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지고 그나마 돈이 벌어지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6개월,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애견 산업에서 일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럼 어떤 아이템으로 펫 창업을 해볼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시장 조사를 해보고 펫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셨나요? 아직 창업 준비 중이시라면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준비하지 않고 내가 애견 카페 가보니까 애견 운동장 가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 그거 아세요? 내가 방문한 시간이 제일 핫한 거? 평일 낮에 비 오는 날 낮에 애견 카페 한번 가보세요. 미용사의 고충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애견 운동장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케팅 방법을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요. 전반적으로 펫 창업의 성공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려동물 산업의 트렌드와 아이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펫 창업의 법적인 사항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영상과 함께 제가 자료를 함께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이패스쿨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서울 은평구에서 2014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창업하기 전 저는 반려동물 학과에서 한 8년 정도를 강의를 했고 4년제 대학에서 10년 동안 한 경영, 창업, 마케팅 강의를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했습니다. 자, 여성 의류 쇼핑몰, 아동복 쇼핑몰, 용품 사이트 등 강의를 하면서 투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때 정말 많이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덕분에 빚도 제법 있었고요. 30대는 빚 갚는 데 시간을 정말 다 쓴 것 같아요. 그때는 왜 살아남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창업을 강의하고 있고 마케팅을 강의하고 있지만 경영을 강의하면서 교과서의 내용으로만 시장을 분석을 했고 정작 내 사업은 분석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창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피스쿨은 그렇지 않고 제가 3년을 기획을 하고 아이템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공부를 했어요. 물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이패스쿨이 창업을 한 반려동물 산업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창업시장에 직접 도전해본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에 같이 한번 녹여보았습니다. 자, 저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펫 창업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 자, 그럼 펫 창업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반려동물 산업의 트렌드와 아이템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잘 분석한 다음에 나만의 시장에서의 공략법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펫 관련된 산업의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의외로 잘 모르는 펫 창업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014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 제가 실행해 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땅에 헤딩하지 않게 저는 정말 혼자 다 막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오고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창업하기가 되게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인프라 구축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에 AI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정보도 정말 많잖아요. 유튜브만 찾아봐도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들 속에서 어떤 게 안전한 정보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의 경험치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의 전문적인 경험치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요, 소자본 창업에서의 핵심, 아는 만큼 보이죠. 그래서 컨텐츠, 뭐 반려동물 창업 아이템 이런 것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잘 모르는 반려동물 산업의 법적인 이슈와 그리고 펫 창업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건지, 그리고 이왕이면 가게보다는 좀 이렇게 브랜드가 되어야 되고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장님에서 사업가로 변환했으면 좋겠고요. 펫 창업의 브랜딩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첫 번째 시간, 소자본 창업의 핵심, 아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자, 우리가 창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뭔가를 꿈꿔, 내가 뭘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대부분 내가 아는 만큼 꿈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려동물 산업이 어떤 종류의 아이템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로 한데요. 창업의 아이템을 선정할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 요즘 펫푸드 잘 팔린다는데 나도 한번 펫푸드 팔아볼까? 아, 요즘에 애견 카페 잘 된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요. 그냥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고 그것들을 확정해서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살아남기가 매우 어렵겠죠. 자, 창업을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사업의 범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제 전공이죠. 경영 전략. 한문으로서 대학에서 전공 교과서로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패스쿨에서 펫 창업을,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이왕이면 도움이 될 만한 경영의 교과서의 이론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교과서의 이론들이 실제로 경영에 적용이 될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적용해 보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은, 경영은 기본기를 닦아야 되고요. 그 기초가 있어야지 체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이 있어야지 창업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정말 헬스 체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한 체력. 그래서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인드를 좀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마인드로, 아직까지는 소비자 마인드잖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 마인드로 좀 변환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각을 좀 사장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거는 우리가 창업을 해보면 저도 많이 하는 오류예요. 내가 좋은 물건을 팔아요. 서비스를 팔아요. 근데 문제는 나만 좋아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정작 필요하지 않은 제품으로 사업을 도전을 하게 되면 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 혹은 서비스가 누구를 위한 제품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도전하지 말고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려는지, 누구한테 팔려고 하는 건지, 내 것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지,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말을 걸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도식화 작업이라든지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제품이 누구를 위한 목표 시장으로 삼을 건지, 내가 꾸준히 이게 판매가 될 건지, 가격은 어떻게 할 건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브랜딩을 하는 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번 수업을 같이 들어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의 기획은요, 막연하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식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의 순서를 정할 때 이런 순서로 하는구나, 조금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앞부분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창업을 하는 데의 목적, 물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죠. 근데 돈을 벌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반려동물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사회에 좀 공헌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되게 다양한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목적에 맞는 목표를 선택하고 컨셉을 잡아야겠죠. 그런데 막상 창업을 해보면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현실과 되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대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식화하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기획은 이런 단계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업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린 자선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할 때 최선의 상태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검증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바로 사업의 기획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객을 좀 선정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고객 선정이에요. 자, 그럼 고객이라고 하는 게 누구일까요? 자, 보통은 창업을 하게 되면요, 사장님 고객이 누구예요? 특히 반려동물 산업의 고객이 누구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개 키우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 망하기가 딱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 키우는 사람이요가 아니라 이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객이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전체 고객이 개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개 키우는 사람들 중에 우리 강아지는 미용실 가면은 10만 원짜리 머리를 하고 오는 강아지야. 우리 강아지는 미용실 가면은 한 3, 4만 원짜리 하는 미용을 해. 보면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쉽게 들어서 그냥 미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미용 고객 중에 나는 10만 원을 쓰는 미용하는 그런 고객들이 내 고객이었으면 좋겠어가 목표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이 누구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의 목표 고객, 페르소나라고 하죠. 내지는 퍼소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목표 고객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여기 있어서 가려졌는데, 잠깐요. 자, 목표 고객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1, 2년간 내가 집중해야 할 고객이 목표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 고객을 설정을 하는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개 키우는 사람들한테 무언가 물건을 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밥을 못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먼저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뭘 만드냐면 린 캔버스라고 해서 이런 그거를 한번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라도 한번 써보고 창업을 해야지, 사업계획서도 한 번도 안 써보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실제로 창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 기획할 때 그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하는 린 캔버스라는 모델인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고객을 선정을 해보고, 내 고객을 선정해보고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그래서 우리 창업을 하면 대부분 창업이 시작하는 시점이 뭐냐면 고객이 불편한 점이거든요. 고객이 뭐가 불편하지? 그 불편한 점을 내가 해소할 수 있어야지 이게 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내가 가치를 제공을 하는 거죠. 가치를 제공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그 가치와 돈이 바뀌는 거죠. 수익 모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 고객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서 1번 내가 제일 이제 고객도 순서를 정해보는 거야. 1번 고객, 2번 고객, 3번 고객. 근데 그 중에 나한테 제일 관심 있어야 할 1번 고객한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 그럼 내가 이 풀어주는 게 그들한테 가치를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충분한 가치를 줄 때 그들이 나한테 돈을 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많은 창업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이거 스피커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제품 있고 이런 서비스 있어. 너 이런 거 불편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어떤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고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내가 꾸준히 창업을 할 수 있을까, 매출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손익 계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작성을
결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조금 어렵겠지만 나중에 수업이 거의 다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 링 캔버스는요, 저는 지금도 써요. 이거는 10년 전에 쓴 거랑 지금 쓴 거랑 좀 다르겠죠? 근데 또 좋은 점은 제가 꾸준히 비슷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업의 방향성이 뭐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의 부분들을 나만의 캔버스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은 현실입니다. 우린 자선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생도 아니에요.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실전에서 해보셔야 돼요. 실전에서 이상을 현실화시키고요. 우선순위를 정한 최선의 선택을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게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어렵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고객이요. 자, 사장님의 고객이 누구세요? 물어봤을 때 개 키우는 사람이요. 이렇게 되면 망한다고 말씀드렸죠. 고객을 고민하지 않고 남들이 팔고 있는 거 그대로 팔아야지, 그냥 시장에 있는 거 그대로 팔아야지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보는 거예요. 창업 아이템들도 많이 접해보시고, 뭐 박람회 가서 또 제품도 많이 구경해 보시고, 요즘에 트렌드가 이렇구나를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 보시는 거죠.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 문제가 뭔지,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도 한번 제시해 보고,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결해 준다면 나의 특별함을 돈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되는데요. 처음 창업을 해서 이거를 다 내가 세팅을 해야지 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업의 아이템에 대한 이미 하고 있는 업체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직접 뭐 제품도 써보기도 하고 박람회를 나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서칭도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한테 제일 돈이 될 것 같은 아이템을 선정을 하셔서 그 아이템을 선정할 때 필요한 법적인 부분들, 이게 뭐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자, 나한테 돈이 될 것 같은 고객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하는 게 바로 창업 아이템이요. 반려동물 산업이 막 활성화된 게 불과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핫하게 된 거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정말 다양한 반려동물 창업 아이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의외로 잘 몰라요. 애견 사업, 반려동물 산업할 때 이게 불법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법적인 사항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의 사항들의 예시를 들면서 한번 우리 법 사항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산업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자, 반려동물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조금 반려동물 산업이 과도기 같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법적으로 보면 강아지, 고양이, 개고양이죠. 개고양이는 가축에 들어가고요. 그냥 소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물건 같은 느낌의 형태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반려잖아, 내 새끼잖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지위를 줘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해서 법에 대한 부분이 바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법이 세분화되는 게 아마 26년도 시점으로 많이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